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은 저의 제2의 고향이에요. CNN 생방송에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미국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초대형 기업 임직원 3,000명이 단체로 한국을 찾았고 단 5박 6일 만에 돌아가기 싫다는 후기까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믿기 힘든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떠나는 미국인들을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따뜻한 환송 장면은 SNS로 퍼지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감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함께 보시죠. 저는 미국에서 40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감독 마이클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늘 기록의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제 시선은 늘 과거의 위대한 유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의 현대 문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었죠. 특히 전 세계를 휩쓰는 K-팝과 드라마 열풍은 제게 그저 피상적이고 가벼운 유행처럼 보였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재회고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젊은 한국인 코디네이터 진아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번 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크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그냥 오래된 작품을 다시 트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감독님의 작품을 유튜브로 보고 영화학도가 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제게는 그 말조차 공허한 칭찬으로만 들렸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진아 씨의 손에는 제 작품 목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오래된 흑백 영화들의 장면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그녀의 해맑은 열정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진아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은 아마존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건 꽤 오래된 작품인데요. 진아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기록은 시간을 초월하는 법이니까요, 감독님. 저는 그녀의 당돌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모두 넷플릭스에 열광하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이번 여정이 어쩌면 제 생각보다 더 피곤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시작부터 제 예상을 벗어나고 있었네요.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진아 씨는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감독님.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에요. 화면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현란한 칼춤을 추는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캐대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였죠. 저는 짧게 감상을 표했습니다. 액션이 화려하군요. 진아 씨는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액션이 아니에요. 한국의 전통 설화와 K-팝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장르랍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눈에는 그저 잘 포장된 상품처럼 보였을 뿐이니까요. 제게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해운대는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영화인들과 관객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죠.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 속에서 왠지 모를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개막식 리허설 도중 갑자기 무대 전체의 조명과 음향 시스템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런 큰 행사에는 실수가 따르는 법이지. 진아 씨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감독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할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과연 그녀의 말이 맞을까요? 저는 스태프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는 모습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현장의 기술팀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았죠.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진아 씨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비상 전력 시스템과 메인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원래 되어 있었던 건가요? 진아 씨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물론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행사는 완벽해야 하니까요. 저는 그 당연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무대의 모든 시스템은 완벽하게 복구되었습니다. 장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겪었던 방송 사고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진아 씨가 제게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감독님.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이런 식입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저희는 늘 최악을 대비하고 최고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무게를 가늠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침착함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어떤 정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제 일정을 마친 후 저는 며칠간 서울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진아 씨는 제게 서울의 여러 명소를 소개해 주겠다며 신이 나 있었죠. 그녀가 가장 먼저 저를 데려간 곳은 광화문이었습니다. 거대한 광장과 그 뒤로 보이는 웅장한 궁궐의 모습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한글날이라서 곧 큰 행사가 열릴 거예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글날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요. 저희에게 글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요. 개천절이나 독도의 날처럼 저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랍니다. 그 자부심 어린 목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설명에 담긴 단단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광화문에서부터 도심까지 이어지는 행사 동선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글날 행사는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다짐하는 축제라는 것이었죠. 진아 씨, 당신 같은 젊은 세대도 그런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제가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자랄 수 없으니까요. 감독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캐대언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화려함 속에도 제가 보지 못한 깊은 뿌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도시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는 스마트 시티로 향했습니다. 현금 없는 시내 전기 버스에 오르며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버스는 소음 하나 없이 부드럽게 도시를 누볐습니다. 진아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버스는 시민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노선으로 움직여요. 저는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군요.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는데.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폐기물은 지하에 있는 자동수거 시스템으로 옮겨지거든요. 이곳에서는 쓰레기차가 다닐 필요가 없답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에 저는 할 말을 잃었네요. 저는 그 완벽한 시스템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을 추구하는 그들의 집요함. 그것은 제가 평생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지켜온 장인 정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 창밖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독려하는 공익 광고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아 씨, 저런 광고도 있군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는 질병이 유행하기 전에 시스템으로 먼저 예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진아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감독님, 혹시 다음 작품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없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몇 개의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은빛 억새가 바람에 물결치는 아름다운 공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아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하늘공원이에요. 지금 한창 하늘공원 억새축제가 열리고 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죠. 영상 속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서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저런 거대한 자연이 숨 쉬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고정관념이 또 한 번 깨지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다음 영상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온 산이 불타는 듯한 붉은 단풍으로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내장산 단풍의 절경이라고 하더군요.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가을의 한국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고들 해요. 저는 그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카메라는 늘 삭막한 오지와 문명의 이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아 씨, 이 영상들은 어떻게 찍은 겁니까? 제가 묻자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유튜브에 자신의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니까요.
감독님. 그 평범한 사람들의 기록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아 씨가 보여준 영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 억새축제와 내장 산단풍을 검색했죠.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영상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소박하고 진솔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영상을 보던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에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화려한 겉모습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그 안에 담긴 진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아 씨, 당신이 옳았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진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아 씨, 혹시 오늘 저를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긴 해요. 하지만 감독님께서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럼 준비하고 로비로 나와주세요. 감독님. 저는 그녀의 제안에 왠지 모를 기대감을 느끼며 서둘러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네요. 진아 씨가 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오래된 시장의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허름한 외관에 저는 잠시 망설였죠. 진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독님, 이곳은 저희 할머니의 단골 가게예요. 걱정 마시고 들어오세요. 식당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진아 씨를 보자 친손녀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죠. 할머니, 제게 정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진아 씨의 말에 할머니는 저를 보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겠네. 어서 앉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저희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음식에는 깊은 맛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맛이 아닐까요? 진아 씨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얼마 전에 보건소 가서 독감 예방접종도 맞고 왔어. 나라에서 다 챙겨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진아 씨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작은 자랑거리랍니다. 감독님, 저는 그 소박한 대화 속에서 이 나라가 가진 따뜻한 시스템의 본질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어느덧 거리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아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죠. 별 말씀을요, 감독님. 언젠가 감독님의 카메라에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기면 좋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시작했던 초심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거대한 담론과 자극적인 소재만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녀의 순수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말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도시와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진아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셨나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렇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군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향하던 저의 오만하고 편협했던 모습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죠. 저는 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려한 문화 이면에 숨겨진 깊은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 어떤 시스템보다 위대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말입니다. 진아 씨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감독님, 창밖을 한번 보세요.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 인생을 바꿀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서 일하던 지상 근무 직원들이 저희 비행기를 향해 일제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그곳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향해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진아 씨가 말했습니다. 늘 저렇게 배웅해 준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손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보내는 마음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문에 얼굴을 기댄 채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 다음 다큐멘터리의 주제는 바로 한국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담을 것은 화려한 케이팝이나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 이름 없는 사람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평범한 한국인들의 위대한 정신을 기록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감동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새로운 다큐멘터리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제목은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정했죠.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주제가 아니냐는 것이었죠. 한 제작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요즘은 넷플릭스에 나오는 캐대언처럼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가장 평범한 곳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서 찍어온 수많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공원 억새축제의 장관과 내장 산단풍의 아름다움을 말이죠.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제 진심이 통했고 다큐멘터리는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공개 첫날 밤 진아 씨와 함께 사무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청자 반응을 지켜보았죠. 반응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영웅이나 자극적인 사건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댓글창에는 각국의 언어로 된 감탄과 감동의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말없이 손을 흔들던 그들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 미국 내에서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SNS의 활주로 장면을 공유하며 진정한 환대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죠. 유튜브에는 제 영화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하늘공원 억새축제나 내장산단풍은 미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가 되었습니다. 한 시청자가 남긴 댓글이 제 마음을 가장 깊게 울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그 댓글을 본 진아 씨가 벅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우리가 해냈네요. 저는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몇 달 후, 저는 사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CNN 방송에서 미국 초대형 기업이 임직원 3,000명 전원의 다음 연수지로 한국을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앵커는 그 결정의 배경에 제 다큐멘터리가 있었다고 분석했죠. 기업 총수가 제 다큐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원들에게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작은 기록 하나가 거대한 기업의 마음을 움직여 3,000명의 새로운 여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 심장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한국에서의 5박 6일 일정을 마친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한 직원은 인터뷰에서 돌아가기 싫어요. 한국은 저희 제2의 고향이에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죠. 그 한마디가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경험했던 바로 그 장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떠나는 3,000명의 미국인들을 향해 인천공항 직원들이 활주로에서 일제히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 그 따뜻한 환송은 이제 일회성의 기적이 아니라 한국의 변치 않는 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저 역시 그들처럼 한국의 마음의 고향을 두고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영화제 폐막식 날 밤. 저는 진아 씨와 함께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죠.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이제 만족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책의 첫 장을 겨우 넘긴 기분입니다. 그녀는 제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까요? 감독님. 저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과 같은 젊은이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들의 꿈과 열정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진아 씨, 저와 함께 세상을 기록하는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시선과 저의 경험이 만난다면 우리는 세상에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감독님. 저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최고의 프로듀서입니다. 당신은 제게 편견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감독님.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새로운 다큐멘터리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캐대언을 만든 젊은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의외로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죠. 저희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온갖 상상력의 파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그는 너무나도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는데 정작 당신은 무척이나 차분해 보이는군요. 그는 쑥스러운 듯 뺨을 긁적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거장의 권위가 아닌 순수한 창작자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나요? 그는 한참 동안이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그저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말에는 어떤 과장이나 꾸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담백한 한마디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글날 행사에서 진아 씨가 말했던 뿌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것이 가장 전통적인 것에서 나온다는 진리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기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내장 산단풍 영상을 올렸던 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수백만 명이 보았다는 사실에 여전히 얼떨떨해했죠. 저희를 만난 그는 평범한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연신 땀을 닦으며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대단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바로 그 작은 기계로 세상을 감동시킨 것이었죠. 그의 영상에는 기교는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고 싶었나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아름다움을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은 나누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소박한 대답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따뜻한 정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통해 어떤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것을 함께 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최고의 기술력도 결국에는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아름다운 노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대천절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진행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워주었습니다. 하늘이 처음 열린 날을 기억하는 민족이라니 참 낭만적이지 않나요? 진아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희는 하늘이 열린 날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노을 속에서 장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죠. 저에게는 한국에 온 날이 바로 하늘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제 편견의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고백에 진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운전대를 잡은 채 제 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언어는 필요 없었죠. 우리는 같은 감동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노을은 제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 되었습니다. 제 다큐멘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저는 공개 첫날 밤, 진아 씨와 함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청자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손을 흔들던 그들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댓글창에는 각국의 언어로 된 감탄과 감동의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작품이 이토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날 밤, 저희 편집실은 수만 개의 댓글이 만들어내는 푸른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찬사가 쏟아졌지만 제 시선은 단 하나의 댓글에 멎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시청자가 남긴 짧은 문장이었죠. 나는 오늘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 내어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존경하게 되었다. 그 단어의 무게가 제 가슴을 깊이 짓눌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얻고 싶었던 최고의 찬사가 아니었을까요? 옆에서 함께 모니터를 보던 진아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가 벅찬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우리가 해냈네요. 드디어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진아 씨. 그들이 해낸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록했을 뿐입니다. 제 말에 진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우리가 만든 영화가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들의 위대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장산 찻집에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의 수줍은 미소, 그리고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손을 흔들어 주던 활주로의 그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을 유튜브와 함께 시작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세계 뉴스를 보며 거대한 담론을 쫓았다면 이제는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올린 소박한 영상들을 찾아봅니다. 하늘공원 억새축제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웃는 아버지의 모습,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에서 덤을 얹어주는 상인의 투박한 손길, 그리고 이른 새벽 안개 낀 산사의 풍경을 담은 영상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제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중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성실함, 나눔, 그리고 이름 모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 예전에 저라면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쳤을 평범한 장면들이 이제는 제게 깊은 영감을 주더군요. 제 창작의 원천이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거대한 유산만을 기록하는 감독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을 기록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또 다른 누군가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열어준 나라,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진아 씨는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파트너이자 제 창작의 나침반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가는 한국의 작은 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과 투박한 손마디에는 또 어떤 놀라운 보물이 숨겨져 있을까요? 저는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제 여정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진정한 시작이니까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 사람의 굳건했던 편견이 어떻게 한 나라의 진심 앞에서 녹아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는 감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과 계산 없이 내어주는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것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를 먼저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자랑스러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